자, 유형 11번부터 한다. 일단은 제곱근의 대수관계는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었고 간단한 원리야. 4하고 3하고 제곱근을 계산을 해보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중에 양의 제곱근끼리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2하고 루트 3은 누가 더 크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2가 원래 4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제곱근의 표현법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안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럴 때 루트 4하고 루트 3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면 양수일 때 기준으로는 양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양수 기준으로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크다라는 거. 자, 이거이면 A의 양의 제곱근, B의 양의 제곱근끼리 비교했을 때에도 자, 더 크다라는 거야, 양의 제곱근이.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잘못 썼구나. 양의 제곱근인데. 자, 똑같이 이러면 그때는 루트 A와 루트 B는 마이너스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거. 양수 기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음수는 그냥 반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였지. 자, 그러면은 70번 한번 해볼까? 70, 71 다 똑같은 거구나. 자, 이거 루트 안에 거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뭐를 계산했어야 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된 녀석 루트 3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루트 3의 부호를 따졌어야 됐죠. 자, 근데 루트 3하고 1은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면 1은 굳이 따지면 루트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양의 제곱근 기준으로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녀석이 더 크다라 그랬지? 자, 따라서 루트 3이 더 커, 1보다. 따라서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양수고요. 반대로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지. 되니? 자, 따라서 첫 번째 거 양수고 두 번째 게 음수니까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쉽지, 근데. 자, 그럼 루트 3, 아, 다 안 날라가네. 2 루트 3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럼 여기 있죠. 2번 보기에 있죠. 자, 됐고. 자,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 이것도 단순 계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 써있죠.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없앤 다음에 유리수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게 하나 해보면 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원래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다 해보는 걸 추천해. 첫 번째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각각을 다 제곱을 해버려. 이렇게. 3의 제곱은 9고 자, 이건 루트의 바깥 제곱이니까 4A가 그냥 튀어나와. 그 다음에 88에 64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범위를 따져내면 되죠. 자, 근데 뭐좀 계산해도 돼. 양변을 4로 나눠.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4분의 9가 2점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는 3부터 16까지 자연수가 되겠네. 자, 그럼 총 몇 개예요? 14개죠? 4번. 다른 풀이는 뭐였냐면
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4의 제곱근 중에 양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2였단 말이야. 근데 그 2가 루트 4랑 의미가 똑같았었단 말이지. 자, 저번에 했던 얘기죠. 근데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약분되듯이 해가지고 2라고 써도 자연수일 때는 무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학에서 이게 마치 동치관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루트 4를 2로 계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2를 루트로 만들어내는 계산도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루트가 없는 숫자를 루트가 있는 숫자로 바꾸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수로 들어가는 거였죠. 어떻게? 2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수로 들어간다며. 그 다음에 8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8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대로 양의 제곱근끼리는 비교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크다 그랬잖아. 그럼 그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결국엔 이 문제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대소관계를 비교해도 된다라고 양의 제곱끼리의 대소관계 개념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이 만들어지죠, 바로. 자, 그래서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돼.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수가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자, 답은 어쨌든 14개 맞고. 75번 잠깐 풀어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지금 이 책을 니네가 하고 있는 건 시험이 애들이 다 안 끝나서 그냥 시간 때우기용 복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까 왜 책을 사라 그랬겠어. 우리 겨울방학 때 이 책을 다 끝낼 거야. 방학 때 연장 수업을 해도 요 책을 병행해서 하고 요 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썼던 최상위 책을 할 거예요. 알았지? 요건 겨울방학 때 무조건 다 끝내고 요거는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학기 중에 요거를 풀 거야. 우리 수업 교재로 쓸 거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원래는. 되도록이면 구매해. 제곱근까지는 내가 카톡에다가 제공을 할 거다. 자, 같이 해보자.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세영이 뭐 아니에요. 답지 보내줬어, 카톡으로. 네, 음, 봤어요. 그거 보면 출력을 하든지, 출력이 안 되는구나. 그냥 그 화면 핸드폰에 켜놓고 채점해, 그거는. 네, 음. 자, 75번 한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한다. 자, 그럼 위에서 푼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냥 양변 제곱하는 걸로 하자, 이거는. 그럼 x의 범위가 양변에 1을 빼면은 8부터 24가 되니까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그러면 자연수 최소값은 8은 안 들어가잖아. 그럼 A가 9가 최대값이 A구나. A가 최대가 24고 B는 9가 되겠네. 뭐. 자, 그러면 루트 ABC라고 했네요. 그럼 ABC에다가 대입하면 24 곱하기 9 곱하기 C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 문제는 뭐였어? 저번에 숙제 나갔던 자연수가 되기 위한 또는 정수가 되기 위한 숫자 찾는 좀 귀찮은 내신 문제였었죠? 자, 기본 방식은 일단 소인수분해를 했었고요. 자, 24 곱하기 9를 소인수분해한다고. 자, 그럼 얘가 3 곱하기 3에 8 곱하기 3이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 곱하기 구조일 땐 어떤 의미를 간다고 했죠? C가 지수가 일단 짝수가 돼야지 제곱수로서 탈출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때 곱하기였을 때 C는 부족한 지수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일단 가장 작은 자연수시잖아? 그럼 C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2가 지수가 홀수니까 2 하나 부족하고 3도 하나 부족하잖아. 오케이? 따라서 얘는 최소 옵션으로는 2 하나, 3 하나를 리필해줘야지만 전체 숫자가 제곱수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숫자가 뭔가 곱해져 있다면 그 자체가 제곱수면 돼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있었어. 자, 그럼 가장자연수 C니까 당연히 C는 2 곱하기 3만 넣으면 되겠지? 자, 정확하게 K에다가 1을 대입한 게 C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다? C는 6이다. 어려운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도전하기도 몇 문제 풀어볼 거야. 일단 요건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같이 풀어보자. 자, 이거 다 적었죠? 다 적은 사람은 79번 해보세요, 잠깐. 칠십구 번이요? 음, 네. 심화 문제 도전하기 79번.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사실. 해볼까? 197 나와야 돼, 답이. 자,
일단 서로서인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수 구조는 기하 분수를 뜻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식에 보면은 순환소수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바꿀 수 있지. 1.02 땡은 90분의 102에서 10 빼는 거였죠? 90분의 92니까 뭘로 약분되냐? 2로밖에 안 되나? 45분의 46이고 0.2 땡은 9분의 2였지.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이 45분의 46 곱하기 n분의 n이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간편하게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양변 제곱하면 돼. 이거는 그냥. 자, 그럼 이거 루트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죠, 그냥? 이렇게 81분의 4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n분의 n은 자, 이거 넘기면 되죠? 약분이 뭐 안 되나? 9로 되는구나. 2로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 자, 그럼 n-n이니까 분모에서 분자 빼면 되죠? 그래서 197이 답이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순환수수 바꾸는 것만 안 알고 있으면 금방 풀죠. 그 다음에 81번 하자. 다 적으면. 이건데 사실 숫자 때려 맞추기로도 그냥 나오긴 하죠. 뭐냐면 숫자 감각원을 발휘한다면 루트 안에 거 제곱을 했는데 2가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x-4가 2일 때 x-4가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풀면 그냥 답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모든 숫자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그냥 8이야. 자, 지금 내가 찌꺼린 거는 이건 그냥 객관식 풀이다.
객관식 풀이야. 막 푼 거야. 주관식 풀이면 어떻게 할까? 식을 세워야죠.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니네들한테 알려준 건 단 하나. 루트 안의 거 제곱은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나온다라고 했었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x는 6이고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알겠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자, 다 적으면 83번도 해보자. 자, 풀었냐? 답 나온 사람. 뭐 나왔어요? 49 아니에요? 49 만나볼까? 딴 사람은 전 없니? 채팅으로 보냈는데요. 응? 뭐 보내? 저도 채
채팅으로 뭘 숙제를 보냈다고? 답을 보냈다고? 채팅으로 아, 답이요. 아, 답이 안 나왔는데? 누구한테 네? 보낸 거야? 줌으로 보냈다는 거야?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야? 줌으로요.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 12.4에다 보냈는데요. 아, 여기다 보냈어? 잠깐 이게 호스트한테만 보내기를 내가 안 해놨구나, 이거를. 아, 그러네. 자, 확인해보자. 자,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네요. 그쵸? 그럼 일단 느낌은 어떠냐면 루트 안에 있는 저 숫자를 또 마찬가지로 분자라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9, 7에 6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m 값은 일단 m의 미션은 분자에 있는 3의 제곱과 7에서 봤을 때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 곱하기 구조일 때는 숫자를 리필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제거가 아니라. 따라서 3은 이미 지수가 짝수니까 굳이 n 값을 리필할, 3을 리필할 필요는 없고 7 자체가 지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7을 하나 리필을 해줘야 지수가 짝수가 되겠지? 그럼 끝난 거야. 물론 뭔가 또 곱해져 있다면 제곱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4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다 날려버려야지만 유리수가 아니겠죠, 정확하게는. 정리했을 때. 분수구조는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모에 있는 4를 통째로 날리려면 4도 기본 옵션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당연히 K는 1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 M값 28이 나오는 거야. 그때 N값도 찾아라. 그럼 대입하면 되죠. 자, 그냥 7하고 4 대입하면, 7 곱하기 4 대입하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은 한번 쓸까? 자, 7 곱하기 4를 M값에다가 7 곱하기 4 대입한 거니까. 자,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21이라고 되겠죠? 그게 N값이네. 자, 두 개 더하면은 49네요. 뭐 어려운 거 없지, 사실 이 단어는. 아니, 수학상을 진도나가 마당에 여기가, 이게 뭐예요? 헷갈려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나올 만한 단어는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자, 한 장 넘겨봅시다. 니네 3학년 되면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 많이 나오는 수행 중에 하나가 요거야.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요게 많이 나와. 그리고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요거랑 뭐 요것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할 거야. 85번. 이게 원래는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 보통 문제 풀 때 하는 방법은 원래 숫자 대입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A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좀 편리하긴 해요. 자, 그래서 숫자를 뭐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뭐 집어넣어 볼까? 2분의 1 집어넣어 볼까? 대부분의 학교는 이거를 식계산해서 증명하세요라고는 거의 안 해. 거의 숫자 대입을 선생님들도 권장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다 계산하면 되지. 뭐. 루트 2분의 1, 2분의 1. 자, 루트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4번은 2죠. 번분수 계산하면. 5번은 4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을 공부했을 때 뭐를 공부했냐면 1은 일단 루트 1이라고 할 수 있고 분자 분모의 루트는 합쳐도 된다라는 걸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바꿔서 루트 2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요 단원에 국한된 풀이를 했을 땐 이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오케이? 조금 애매하지. 근데 어차피 니네 시험 범위가 제곱근은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원래 이 단원에 맞는 풀이는 A가 제곱수를 대입하면 돼. 무슨 얘기냐? 4분의 1 같은 거. 자, 왜 그런지 봐봐. 4분의 1을 대입하면 요거죠? 근데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이라서 2입니다. 이렇게 굳이 뒤에 있는 근호 포함 계산을 몰라도 계산이 가능하거든. 그냥 그렇다는 거고, 근데 니네는 어차피 이거 복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 숫자를 대입해야 된다, 제곱수를 대입해야 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공부 우린 다 했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 그냥 2분의 1이라고 쓸게. 참고만 하시고. 그럼 이거 루트 2라고 아까 계산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대소관계 비교는 어떻게 해? 루트끼리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자, 양의 제곱은 기준으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크다 그랬잖아. 루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편한 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수로 바뀐다고 했었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게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누가 제일 크겠어요? 얘가 제일 크죠? 루트 4가 제일 크죠? 자, 답은 4번이야. 제일 작은 건 5번인가 보다. 그치? 자, 답은 일단 4번. 15분까지 쉬었다 하자. 15분. 15분까지. 자, 두 번째 얘기는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원이었는데요. 여기서 니네가 처음으로 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었지. 고등학교 때에는 복소수라고 해서 허수단위라는 것도 공부했지만 중3 범위 내에서는 실수 범위, 다시 말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숫자를 다루게 돼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유리수까지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유리수와 순환소수 때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돼 있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한소수고 순환소수가 포함이 돼 있었지.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는 100%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공식도 공부했었잖아. 아까 우리 문제도 풀어봤죠. 근데 순환소수가 위에 써있긴 해.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 아니면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고도 써있죠. 이렇게 두 종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무한소수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인 경우도 있고 유리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이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비순환소수를 이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리수라고 앞으로는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걸 또 조심해야 돼. 무리수라고 했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게 루트가 있으면 다 무리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루트가 없으면 무리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데 잘못된 거지. 왜? 첫 번째 말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이유는 루트 4는 루트 표현이 있지만 정리하면은 유리수잖아. 그쵸? 그러면 루트가 없는 숫자는 다 유리수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시가 나와 있지. 파이. 나중에 니네들이 이과 수학 공부하면은 자연로고 숫자라고 해서 자연상수 2 이런 것도 공부한단 말이야. 이게 2.71 정도 되는 무리수예요, 원래는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직 몰라도 되고. 어쨌든 얘들 루트 표현이 없지.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없으면은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거죠. 내가 이걸 떠드는 이유는 개념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다. 세영아, 왔냐? 세영아, 자냐? 얘 어디 간 거야? 나 진짜.
야, 누가 세영이한테 카톡 좀 해봐라. 종호가 해봐라. 빨리 오라고. 자, 그래서 수책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직선, 숫자와 수직선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유리수가 몽땅 다 수직선의 어느 부분에 다 대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실수의 개념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수직선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화된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나온다고. 실수를 몽땅 다 수직선에다가 다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은 몽땅 다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실수는 수직선의 특정 부분에 다 대응한다. 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개념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써 있지. 수직선은 실수로 무조건 다 메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무리수는 정확하게 숫자를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직선에다가 정확하게 찍는 게 원래는 수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있었지. 그게 뒤에 이제 문제 있을 거야. 그거 이따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자, 지금 설명을 위해서 여기 먼저 할게 일단. 여기 이 페이지 찾아봐. 몇 페이지냐? 26 찾아봐. 풀어요? 아니야, 같이 할 거야. 자, 보자. 일단 이 책은 개정되기 전 책이다 보니까 자, 교육과정을 잠깐만 변경된 걸 뭐 니네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니네 선배들은 중3 때 공부했어. 중2 때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보면은 직각삼각형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들이 있는데 니네 선배들은 피타를 선행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교육과정 순서상 풀이에다가 쓰면은 원래는 안 됐어. 그래서 애들한테도 선생님이 야, 절대 피타 쓰지 말고 이 단원에 맞게끔만 공부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네는 이제 그게 소용이 없죠. 왜? 중학교 2학년 때 피타를 공부했고 심지어 교과서에도 피타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많아.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를 그냥 다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 우리 원리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사각형이에요. 자, 색깔을 좀 바꿀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제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서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2의 제곱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야 되지만 변의 길이니까 양수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1일 때에는 루트 2라는 비율이 성립을 해서 앞으로 직각 이등변에서는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을 외우자라고 이미 얘기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참고로 60도와 30도를 갖고 있는 자, 얘는 정확하게 정삼각형인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야. 자, 그중에 한쪽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를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피타를 써서 자, 여기를 x라고 해볼게. y라고 해볼게. 그러면 y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의 제곱이 4가 되니까
y의 제곱이 3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근데 y도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써야지.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비율이니까 외우자. 30도와 60도를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거 앞으로는 많이 쓸 거니까 외우자라고 했었죠. 이거 언제 했냐면 삼각비 할 때 했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런 거 있었지. 뭐 당연히 지금은 알고 알아야 되지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타를 쓰면은 자 이제 원래 이 문제 개념 자체가 뭐냐면 수직선의 무리수를 대응하고 싶은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무리수는 정확한 숫자를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직선에다가 정확하게 수동적으로 탁 찍는 게 불가능하다 했잖아. 그래서 도형의 힘을 빌려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거야. 자, 루트 2를 수직선에다가 찍고 싶은 거예요. 루트 2를. 자, 그럼 어떤 거냐면 뭐 여기는 A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를 그냥 수직선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나 루트 플러스 루트 2를 좌표에다가 찍고 싶어. 그러면 한 칸짜리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딱 자로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계산했듯이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생각. 피타를 안 쓰는 풀이도 원래는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 중에서 피타를 안 써서 서술한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니네 학교 선생님들 중에 꼰대인 선생님들은 피타 써서 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작년에도 있었어. 올해구나. 올해도 있었어. 올해 3학년도. 올해 3학년도 그래서 피타 쓰면 깔 거야 라고 했던 학교가 몇몇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네는 피타에 의존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피타에 의존하지 않고 푸는 거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 거를 피타 안 쓰고 구한 방법이 있었어.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영이 듣고 있지? 종우야, 카톡 해봤어? 자기 말로 들어왔다는데요?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마이크가 모르죠. 안 되나? 알았어. 뭐 하는데?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 거를 찾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니네가 택할 수 있는 건 피타야. 두 번째는 넓이를 이용해서 풀게 돼 있어요. 넓이. 잘 봐. 여러분, 사각형, 정사각형은 말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한 칸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1 곱하기 1이야. 근데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미안. 정사각형은 모든 도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대각선 하나를 x라고 놓으면 x 곱하기 x 나누기 2. 지금 계산한 방법 뭐예요? 마름모의 넓이 공식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넓이가 1이 나오는 대각선의 길이를 찾아본 거지. 그거 하니까 똑같이 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두 가지 방식 다 할 수 있어야 돼. 넓이를 이용한 방식, 피타를 쓴 방식 다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대부분 피타로 풀 거야. 왜? 이게 조금 낫거든, 풀이가. 근데 응용 문제는 넓이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루트 2를 측정을 했으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루트 2의 길이를 부채꼴 회전시키듯이 그대로 잡아내리면 요 점의 좌표가 0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루트 2입니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지점의 좌표가 루트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럼 3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잡아내리면 이때는 어떤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냐면 3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2를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많이 번거롭지만 어지간한 무리수들은 다 이런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무리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넓이를 이용한 방식과 피타를 이용한 방식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잘 봐. 여기 다 나와 있네.
잘 보세요. 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거의 안 풀어줄 거야. 니네가 할 수 있어. 개념 설명만 할 거고 그냥 숙제 와장창 내줄 거다. 알았냐? 잘 보세요. 자, 얘는 보시면 요게 또 정사각형이죠? 근데 대각선의 길이 아까 루트 2라 그랬었지? 따라서 2점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루트 2를 이렇게 내린 거잖아. 근데 어디 기준으로 내렸냐면 5라는 녀석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5 플러스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편에 있는 D점은 6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내린 거야. 회전의 중심이 6이에요, 이번에. 근데 6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 거니까 6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얘들아. 알았냐? 자, 그 다음에 C점은 자,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시켰기 때문에 일단 뭐 찾아야 돼요? 길이를 찾아야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길이를 찾는 건 똑같아.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피타. 두 번째, 넓이. 자, 피타로 풀면 어떻게 돼?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그럼 요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야. 됐냐? 피타가 편하긴 해. 근데 꼰대 같은 선생님들 때문에 넓이를 이용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넓이를 이용한 풀이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다 했던 거야, 예전에.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삼각형 4개를,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면은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 됐었어. 정사각형. 자, 왜 그러냐면 V자 표시한 직각삼각형 4개가 다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이고 끼인각이 90도니까 몽땅 다 SAS 합동이야. 모양과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 점 X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점 더하기 X가 90도니까 끼어있는 각도가 다 90도가 돼요. 심지어 다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몽땅 다 90도니까 이 녀석은 정사각형이다. 빨리 증명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인 건 알았고, 그럼 넓이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전체 넓이에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를 뺀다.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9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2 나누기 2죠. 맞지? 그럼 1이죠. 그래서 넓이가 5야. 누구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으면 x의 제곱이 5가 되니까 아까 그 피타식이 그냥 나오지. 자, 이렇게 변의 길이 찾아야 돼.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자, 시간 관계상 얘는 피타로만 할 거야. 한 칸이고 세 칸이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루트 10이지. 자, 변의 길이 다 찾았어. 자, 그럼 수직선 내리는 건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C점은 이 기준으로 얼마만큼? 아까 여기 루트 5였잖아. 루트 5만큼 일로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B점은 이 기준으로 회전시켰지. 근데 음의 방향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A점은 마이너스 4 기준으로 잡아내렸죠? 얼마만큼 잡아내렸죠? 루트 10만큼 양의 방향으로 잡아내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 자,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 자, 따라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답이 뭐냐, 그러면? 옳은 거. 1, 5번. A는 A 맞니? 그 다음에 뭐가 맞냐? 5번이요. 5번? 2점. 그러네. 1번하고 5번이 답이란 말이야. 이게 딱 내신 문제야, 아니네. 1학기 중간고사 때. 자, 그래서 결론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넓이를 이용한 방식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땐 루트 5인 거, 루트 10인 건 암기하게 돼 있어.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알겠냐?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자. 결론은 이 문제 풀이를 의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수직선에는 모든 무리수를 다 대응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 푼 거야.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알았지? 아, 이게 유형이 번호가 이어지는구나. 야, 13번 유형은 니네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안 해준다. 알았냐?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개념 문제 유형 몇 번까지가 뭐지 숙제예요? 얘기 안 했어, 아직. 몇 얘기 안 번까지 했어. 할 것 같아요? 16번? 유형 다 풀 거야. 다 내줄 거야. 그러면 다 숙제예요? 심화 문제 잠깐만. 몇 문제냐? 이게 번호가 이어지나? 네. 단원별로 심화 끊어줘. 문제 포함하고, 아, 그러네. 저번에 우리 유형 10번까지였지? 예, 그러면 67번부터네? 네. 솔직히 가운데 있는 A단계는 빼고 니네가 그냥 숙제하시고 이거는. (29) 페이지까지 하자. 131번까지. 131번. 유형은 다 해. 심화는 다음 시간에 나랑 하자. 29 페이지 131번까지 숙제 체크하고 내가 안 푼 것도 그냥 숙제야. 결론은 니네가 어려워하거나 까먹었거나 헷갈려 할 만한 것만 여기는 해줄 거예요. 자, 수식선 대응하는 거는 아까 이거 하나 복잡한 거 풀어줬고 아까 말한 게 어디 갔지? 아, 14번 유형. 개념 문제로서 요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14번. 별표 하나 쳐놓고 자, 105번 보세요. 개념 문제는 항상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다 풀어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순환소수는 유한소수이다.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기. 순환소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소수에 들어가는 녀석이었죠? 그럼 유한소수라고 부르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수는 무리수이다. 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루트가 있는 수는 무리수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루트 4는 2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2번은 틀린 거야. 무한소수인 중에서는 유리수인 것도 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범이고 비순환소수는 무리수범이라 그랬지. 그러면 유리수인 게 있죠. 3번은 맞는 거야. 이거 말장난해 주시면 돼.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틀린 거예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틀린 거예요. 유리수인 경우도 있고 무리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 틀린 거야. 얘는 유리수인 것도 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 이거 국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맞는 거지 그러면. 자, 0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이다. 0은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틀린 거 아니냐? 자, 5번. 유리수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죠. m분의 n.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라고 써있지. 정의가. 물론 m값은 0이 아니다라고도 써있고. 답은 3번, 5번이. 자,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자, 수직선 대응하는 거는 요 한 문제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문제 또 있어. 얘도 잘 나와. 개념 문제. 18번 유형도 별표 치고. 자, 120번 할게요. 잠깐 풀어봐. 120번.
자, 120번. 구한 사람. 다 1번 같냐? 1번은 맞지 않아요? 1번이네. 가까운 거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건 근데 무리수뿐만 아니라 다 그러지. 1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를 찾아봐. 1.01 가깝네요. 1.001이 더 가깝잖아. 1.0001은 더 가깝잖아. 차이가 0.0001밖에 안 나니까. 그럼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 이거. 그러니까 가까운 값은 표시조차 못해. 못해. 틀린 거야, 1번. 보통 개념 문제는 1번에 답이 없는데. 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요. 자, 조심해라. 사이면은 마이너스 3하고 3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지. 이상 이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정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5개가 맞죠? 이게 또 바보 같은 것들이 0을 안 세시더라. 0 세야지. 0 포함해서 5개. 자, 3번은 유리수 문제일 때도 2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특정 숫자와 특정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다. 이건 100%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건 틀린 거다. 왜? 정수는 셀 수 있잖아. 1부터 1억까지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세세요. 셀 수 있죠. 1억 개지, 1억 개. 1억 개에서 1 빼면 되지. 그렇지?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라고 써있지만 않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정수는 셀 수 있지만 유리수랑 무리수는 셀 수가 없거든. 자, 4번. 얘도 마찬가지야. 특정 숫자와 특정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 빼곤 다 된다고. 유리수니까 못 세. 그러니까 맞아.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무조건 다 메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4번 그러니까 1번이지. 자, 123번 해봐라. 아까 자습하러 간 사람은 자습방으로 가가지고 숙제 5시 전에 나한테 카톡 제출하시고 나한테 확인 받은 다음에 줌 나가는 거야. 그냥 미리 나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화민이랑 은채는 숙제 언제까지 낼까? 나랑 정하자. 자습방으로 가요? 일단 화민이는 언제까지 낼래? 저 오늘까지. 그래? 그럼 넌 오늘까지 내. 자기 전에 내 그러면 너는. 저도 네. 자기 전에 내도 돼요? 그래, 내세요. 내도 돼요가 아니라 그런 건 내야 좋은 거야. 네. 오늘 자기 전에 낼 거야, 그럼 은채도? 네. 그래, 자기 전에 채점 다 해서 내, 그러면. 네. 네. 세영이 뭐라고? 지금 자습실로 가요? 수업 끝나면 가라고. 너 왜 그래, 진짜. 그럼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아니, 안 끝났어. 이 123번 풀어보라 했잖아. 맞다. 너 죽는다, 너 진짜. 내가 너 100점 맞았으니까 참아주는 거야, 너 지금. 알았냐? 응? 한 달밖에 안 갈 거야, 근데. 한 달 지나면 원래대로 대할 거야. 하지 마. 숙제 안 내거나 그런 건 안 봐준다. 네, 100점 맞은 게 벼슬은 아니야. 물론 잘했지만. 열심히 네, 해야지. 자, 얼른 네. 풀어봐. 응.
자, 해볼까? 요거는 뒤에 있는 근호 포함한 시계 계산까지 공부를 하면은 풀이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그거 무시하고 3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풀이로만 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뒤에 보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숫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때 소수 부분을 보통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 실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표현을 하게 돼 있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이 같은 거 있잖아. 파이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데 파이가 3.141592 막 되게 복잡하죠?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은 파이의 소수 부분은 0.141592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쓰는 거에 좀 불편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파이의 정수 부분이 3인 거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은 파이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 알고 계시고 그러면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찾고 싶은데 이거 찾는 방법 어떻게 했었어요? 제곱수를 찾아서 했었지? 자, 루트 7이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찾아냈었어. 자, 물론 네모와 네모 플러스 1은 1 차이 나는 자연수야. 자, 그러면 7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제곱수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거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2와 3 사이에 껴있는 무리수야 라고 해서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찾아내면 루트 7은 수직선에서 2와 3 어딘가에 찍혀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원래는. 계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루트 7이 대충 어디에 찍히는지 찾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아까 수직선에는 모든 무리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루트 7이 2와 3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2점 얼마 얼마구나. 따라서 정수 부분이 2고 소수 부분은 룬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요거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루트 35도 정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제곱수와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를 찾게 돼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의 제곱인 루트 25와 6의 제곱인 루트 36 사이에 있겠지? 따라서 5와 6 사이의 숫자니까 35, 루트 35는 5점 얼마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자, 됐어요? 그럼 결국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2점 얼마 얼마와 5점 얼마 얼마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걸 찾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자. 얘는 2점 얼마 얼마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4점 얼마 얼마죠? 그럼 요 사이에 있지? 맞지? 자, 근데 루트 7에다가 4를 더하면 6점 얼마 얼마가 되는데 얘보다 크잖아. 그럼 벗어났네. 답은 2번이네. 자, 됐어? 그리고 이것도 또 딴지 거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6점 얼마 얼마 이런 표현을 또 싫어하는 꼰대 같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때는 토달지 않고 완벽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라. 니넨 부등식 계산을 할 수 있죠? 부등이 이거죠? 보세요. 루트 7의 범위를 알아. 2번 보기에 있는 루트 7 더하기 4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양변에다가 4 더하면 되지. 그러면 6, 7 되죠. 그럼 얘는 6과 7 사이에 있는 숫자야 라고 찾을 수가 있지. 근데 가장 큰 녀석이 6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라고 해도 돼. 이게 정말 FM으로 푼 거야. 4점 얼마 얼마, 6점 얼마 얼마 이거는 뭐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건 잘못된 풀이가 아닌데 이제 가끔 학교 선생님들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안 하면 틀린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부등식 계산을 꼭 해라 라는 거. 자, 답은 2번이고 5번 보기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거 해석해 봐봐. 두 개를 더했어. 그 두수 반. 그렇지. 반이라고 하지 말고. 중점이지, 그 중점. 중간. 그래, 중점이니까 무조건 사이에 있는 거지, 이거는. 자, 이런 건 좀 눈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넘어가자. 자, 대소관계 나왔습니다. 뭐 거의 다 풀어졌네. 자, 두 숫자의 대소관계는 니네가 배운 거는 원래 수학 하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도구를 공부해요. 두 수의 차를 빼라, 계산해라, 제곱의 차를 계산해라, 분수를 계산해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등 범위에서는 대부분 빼는 걸로만 계산하게 돼 있어. 빼는 걸로. 자, 그럼 다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럼 해보자. 127번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녀석의 부호를 따져요.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따져요. 오케이? 자, 그럼 부호는 앞에서 공부했던 제곱근끼리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비교하는 거야. 2는 루트 4잖아. 루트 4랑 루트 5는 루트 5가 더 크죠? 따라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음수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음수라는 뜻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음수라는 뜻은 이항을 했을 때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작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따라서 3이 루트 5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 틀린 거죠. 그치? 자, 좀 건너뛰어서 3번 보기 할 거야. 왜? 난 답을 알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 마찬가지로 루트 2 날라가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똑같아.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데 얘가 더 크죠? 그럼 음수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더니 음수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은 거야. 얘도 틀렸지?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다 쓸게. 2 마이너스 루트 6은 하고 2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뺐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5인데 자, 이거 순서를 바꾸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근데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작은 거지. 제대로 써있지. 답은 4번이야. 자, 마지막 유형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세 실수의 대소관계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개든지 네 개든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끼리 엮어가지고 빼기 계산을 최대 3번까지 해서 대소관계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조금 귀찮을 뿐이지 니네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나? 13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도 대소관계를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센스를 발휘하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는 수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크기 순으로 봤을 때 큰 것부터 해서 두 번째로 큰 거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숫자를 보니까 양수고, 양수고, 음수고, 음수다. 얘는 양수지. 야,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을 작은 순서부터 작은 순으로 등수를 매기면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얘랑 얘겠죠? 내가 원하는 건 큰 쪽에서 두 번째니까 이 숫자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남은 양수인 요거랑 요거랑 이거 요거랑 요거 세 개만 대소관계 비교하면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5개를 다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한 번씩 다 빼야 되거든. 귀찮잖아. 그래서 센스를 발휘하자. 음수는 보나마나 꼴찌 그룹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양수끼리만 대소관계 비교하면 돼. 그럼 얘는 결국엔 양수 3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라는 거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를 게 전혀 없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좀 풀면 될 것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숙제는 29페이지 131번까지 하시고, 자, 아까 말한 것대로 약속을 꼭 지켜서 숙제를 내도록 하고, 재미있게 놀아, 주말에. 알았죠? 자, 지금 자습하는 방은 내가 파놨으니까, 세 사람은 여기는 나가고, 그쪽 방으로 넘어오세요. 혹시 링크가 필요하면, 링크가 필요하려나? 이게 내가 링크를 지금 딸 수가 없거든? 일단 들어와 봐. 안 들어와주면 나한테 개인톡을 좀 해. 여긴 나가고. 근데요, 왜? 그 자습실 가서 숙제하잖아요. 음. 숙제 다 하면은 다 했다고 카톡으로 나한테 선생님 보내라고. 불러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요? 사진을 보내면 되잖아. 내가 네, 카톡으로 대답을 해줄게, 그럼. 나가고 보내요, 그러면? 나한테 허락 받고 나가라고. 네, 사진 찍어서 채점까지 다 해서 보내야 된다. 수정하는 것까지. 그럼 자습실로 갈게요. 넘어가. 두 사람도 고생했고, 주말 잘 보내고.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